녹화는 중간에 화면이 날아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자,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 화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확실히 숙지하시고 시청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다른 곳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 오늘은 시제를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제라는 부분하고 접속사에 대한 부분 혹은 앞전에 얘기했던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는요. 기본적인 만드는 원리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됐을 때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왜 만드는 원리가 뭔지만 이런 걸 길게 설명하고 이제서야 이런 거를 꺼내는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안내를 좀 2개를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한국말에 없어요. 시제는 한국말에 없는 tense라는 걸 담고 있어요. 영어의 시제는. 그러나 요 얘기는 여기서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재, 과거, 미래 말고도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tense는 가정법 시제를 위한 설명에서 빼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에 보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will보다 왜 would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 한 번은. 그래서 단순하게 will의 과거로서 would가 아니에요. tense 때문에.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요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지금 요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는 지금 시제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현재, 과거, 미래만 생각을 하는데 그 문법 시간에 골치 아프게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완료 있죠. 말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더하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또 한 번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죠? 미래 진행형 요렇게 용어가 있을 거예요. 문법 용어가. 그리고 완료하고 진행을 사실 한 번 더 더해서 완료 진행형이라는 시제도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요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재, 과거, 미래에 단순히 그냥 부르는 거 완료 시제, 진행형 시제, 그걸 더한 시제 해서 12시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가끔 그 영문법서에 보면 12시제에다가 이걸 수동태를 놔서 2배로 24개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해요. 저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동태는 그냥 태가 그런 거고 그걸 시제에다가 섞어서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나름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 영어에 미래 시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논의는 일단 배우는 단계에서는 할 필요 없다라고 봐요. 다 배운 다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한국어에도 미래 시제 없고 뭐 중국어에도 미래 시제 없고 영어에도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미래 시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의 미래 시제는 없다라고 하면 느낌은 그 골치 아픈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부하는 양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영어의 미래 시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를 받아들여서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말 주고받고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텐스를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근데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설명법은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단지 완료는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거고 몇 가지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전제를 다시 깔겠습니다. 시제가 갖고 있는 tense라는 부분은 편의상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고 미래 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걸 전제로 깔고 여기 있는 표 그대로 요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현재. 여러분들 현재라 그러면 언제 쓸 것 같아요? 이제 가능하면 비디오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그 현재는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이 아니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히 결정될 내용 혹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거면 그냥 현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카테고리로 다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실은 전부 다 현재 쓰죠. 이건 한국말도 똑같아요. 영어로 쓸 필요도 없어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를 현재 시제로 쓰지 과거에는 4였었다 혹은 뭐 앞으로는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한국말도.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확실한 게 현재인 거예요. 확실한 게 현재. 그쵸? 물론 지금 말 그대로 정말 그 국어적인 단어적인 뜻으로 현재를 갖다가 현재 시제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는 다 현재예요. 그래서 문법 시간에 왜 왕래 발착 동사 그죠? 뭐 버스가 뭐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온다 뭐 하루에 몇 번 운행한다 이런 말들이요. 이거 왜 현재를 써요? 확실히 결정된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현재 시제 써요. 그러면 영어만 그러느냐? 이걸 자꾸 너무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런 어떤 고답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자, 버스는 하루에 우리 집 앞에 1번 마을버스가 있고 9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근데 배차 간격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번 마을버스는 5분마다 운행하고 9번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9분이다. 현재 시제로 얘기하죠. 그거 왜 현재로 얘기하는데? 확실히 결정된 거 혹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국말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해요. 현재 시제죠.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언제 오시니? 7시쯤 와요. 7시에 와요. 혹은 7시에 올 거예요. 무슨 차이 있어요? 아무 차이 없죠. 그때 왜 현재 시제를 쓰나요? 확실히 결정된 내용이나 혹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다시 현재는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확실히 결정된 이런 일반적인 사실이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왕래발작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전부 다 현재 시제 써요. 하나 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논리인 것 같은데 시간 조건의 부사절도 무슨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될 거면 현재를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오면 가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사람 오면 가자. 그냥 던져놓고 써볼게요. When he will come이 아니고 이때 comes를 써요. comes를 쓰고 let's go. 뭐 이렇게 해봅시다. 간단한 걸로. 만약 그 사람이 오면 우리는 간다. 갈 거야. 해봅시다. 자, 내용상 어때요? 그 사람은 현재 왔습니까? 올 겁니까? 분명히 올 거죠. 맞아요? 올 거죠. 근데 왜 will을 안 쓰나요? 여기서 온다라는 말은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확실히 오면 오는 게 확실해지면 온다라는 그 말이 참이 되면 가자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하는 거라서 좀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그가 왔을 때는 언제예요? 앞으로 올 거니까 가자가 아니고 배 확실히 오면 가자라는 뜻을 여기서 담고 있죠. 그래서 will을 안 쓰는 거예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확실히 결정된 내용일 때 하겠다라는 의미가 같이 섞여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확실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 이때 will 쓸까요 안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느낌이 다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면이라는 조건을 다룰 수도 있고, 그죠?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를 쓴다. 이건 문법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will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토익이나 항상 얘기하지만 토익이나 수능 문법에서는 will 쓰는 거는 틀렸다라고 자꾸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에서 이거는 조금 말을 덧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내용상 미래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제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 들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사항을 단편적으로 자꾸 답습을 하려고 하시니까 시간 조건의 비사절에서는 현재 시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거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읽을 때 다 틀려버리는데. 조금 잔소리 같았지만 요 정도로 현재 시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 과거 언제 쓰나요? 과거 시제일 때 써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일 때도 과거 써요. 과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하고 한번 선을 긋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완료랑 과거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절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다라고. 특히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 그 무슨 실전적인 어떤 독해 요령 이러면서 현재 완료 나오면 과거처럼 해석해라 그럼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아주 좀 직설적으로 좀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공부를 엄청나게 못해. 그래서 그냥 야 너는 과거랑 현재 완료랑 구분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그냥 점수 좀 올려.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단 현재 완료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recently하고 once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recently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근에죠. 최근에는 자 정확하게 가져가세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은 아주 가까운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once는 이제 뜻이 조건으로 한번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갈 때도 있고 한때 그랬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있죠. 그래서 한때 그랬었다 요런 뜻으로 가려 그러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과거 시제 써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recent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라는 뜻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주 가까운 과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를 써주는 게 맞아요. 단 단어가 갖는 뜻 때문에 recently 썼는데도 현재 시제를 쓴다거나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완료를 쓸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정확하게 찝자면 과거라는 것까지 언급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미래는 뭐 더 볼 거 없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will이나 be going to 혹은 그 이하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법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supposed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일을 담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뭐 about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논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런 게 있다. 여기까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하고 shortly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곧 뭐예요? 곧.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shortly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곧 이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짧게 아니에요. 여러분. 짧게 아니에요. 어휘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얘기예요? 요런 시간 표현이 들어가면 요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will이라는 조동사를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will은 할 것이다
이거를 영어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말 그냥 우리가 쓰는 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할 것이다 뭐 어때요?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쵸?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조동사 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will 자체는 명사로 의지 혹은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 여기는 그냥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스케줄 자체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거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저는 그런 논리나 그거는 너무 폄하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서 피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할 일은 현재 완료입니다. 죽도록 공부했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좌뇌와 우뇌를 분리시켰던 근데 간단해요 이 얘기도. 그러니까 have pp라는 표현법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이 have pp가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요. 이건 정말로 왜냐면 여러분 현재 완료 배울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현재 완료 뭐 경험 뭐 진행 뭐 완료 또 뭐 현재 완료의 경험정용법, 현재 완료의 뭐 있죠? 뭐 그 네 가지 용어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중학교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제가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 논외로 할게요. 아무튼 현재 완료의 그 용법 구분하는 건 일단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용어를 완료라는 용어를 국어적인 의미로 무언가 완료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영문법에서 쓰는 용어는 국어적인 의미로 하실 필요 없어요. 완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간 표현이라는 거. 완료는 특정한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다 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게 우리말에 좀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주 없진 않아요. 요건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자, 경제가 성장했다. 이건 시점으로 나타내는 말이지만 경제가 성장해 왔다. 이거는 기간 표현이죠. 한국말에 아주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분을 문법적으로 하진 않았을 뿐이지. 예를 들면, 그죠? 작년에 한 여자를 사귀었다. 이건 시점 표현이지만 작년부터 사귀어왔다. 이건 기간 표현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완료라는 거는 다 필요 없고 기간을 나타낸 표현법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have pp의 형태를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have는 뜻이 뭔가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소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뭡니까? have는 현재형이죠. 맞습니까? pp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건 과거 얘기가 맞죠. 과거 분사 수동적인 느낌 일단 그건 버리세요. 시제에 대한 얘기니까. 시제로 따지면 이건 과거적인 느낌이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그런 경험을 현재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랬다 혹은 과거에 그랬던 경험을 현재 가지고 있다. 어차피 해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표현하는 방법에 제가 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과거에 그랬던 경험을 내가 현재 갖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의미상 혹은 내용상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래왔다. 요게 현재형이고 요게 과거형이고 동사를 이걸 두 개를 연달아 써버리니까 요렇게 기간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말이기 때문에 말 속에 의미가 있는데 말 속에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문법하고 완전히 동떨어뜨려 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무슨 용법이 있고 무슨 용법이 있고 무슨 용법이 있고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실전적인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 have lost my key.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어. 어떤 걸 가지고 있어?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던 경험, 상태를 가지고 있어가 되죠. 그럼 뭐예요? 현재 내가 열쇠가 없는 거죠. 왜?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상태 경험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나 열쇠 잃어버렸어.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끝나요. 정말. 하나 더 해볼까요? I have lived in this town for 3 years.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정확하게 조금 더 붙이면 30년 동안 산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과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야. 그만큼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완료인지 결과인지 알 필요 없어요. 소프트웨어 또 업데이트하라고 나오네. 필요 없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 있는데요, 이게? 이게 그래서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건 어차피 말하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문법에서 결정을 할 것도 아니고 문법에서 그렇게 나눠줘야 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Play the piano.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for 5 years. 5년 동안 피아노를 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래서 결과가 뭔데요? 그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친다라고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5년 동안 피아노를 쳐서 허리가 굽었다든지 5년 동안 피아노를 너무 열심히 쳐서 손가락에 관절염이 걸렸다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장으로.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요? 현재 완료는 뭐다? 과거의 이런 상태 경험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기간 표현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거에 그런 흐름에 맞게 읽고 이해하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자, 기간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낼 때는 포 플러스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 이런 말을 써주던지 아니면 이 since 뒤에 시점 붙여서 이 시간 이래로 그죠? 요 과거 어떤 시점 요 이래로 현재까지 요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하고만 붙어야 돼요. before나 어고나 우리 예를 들면 last year 같이 이렇게 과거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현재 완료가 과거처럼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과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놓치지 마세요. 현재 완료는 현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에 대한 설명.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나의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현재 완료 설명하는 책이 뭐래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때 그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내용적으로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과거 시점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앞으로 조금만 갈게요.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갔지? 과거 얘기했던 거. 자, 그래서 현재 완료랑 혼돈하시면 안 돼요. 과거는. 그죠? 현재 완료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현재, 과거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현재하고 상관없이 현재하고 동떨어진 과거를 얘기하는 거랑 섞일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섞여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놓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하고 시점을 나타내는 이런 거하고 쓰일 수가 없고 기간을 나타내는 거하고 해야 한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만약에 I have been to Japan을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 I have이라고 썼네. have I라고 쓰면 요건 좀 뜻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she로 바꿀게요. She has gone to Japan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는 그럼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 be는 원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려요? 아무 뜻도 없다라고 했죠. 아무 뜻도 없다인데 요거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냥 일반 일형식에서는 그러면 뭐예요? 일본에 있어 본 경험이 있다죠. 그죠? 일본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죠. 그러면 현재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죠. 저는 한국에 있어요. 현재 한국에 있는데, 그죠? 과거에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빈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갔다 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거는요, 고는 간 거죠. 이건 간 거죠. 간 상태를 지금 갖고 있다. 조금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간 상태를 지금 갖고 있다. 가서 여기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 상태를 지금 갖고 있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냥 갔다예요. 완전히 갔다예요. 이건 있어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만 지울게요. 간단하게 이건 있었다가 되는 거고 이건 갔다가 돼요. 그래서 요 표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무슨 뭐 ever 그 다음에 never 혹은 before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before만 딱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래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이래본 적이 없다 해서 이런 거 보통 경험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해본 적이 없다 혹은 지금까지 처음 만나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간 표현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내 살아온 내내 내가 살아오는 동안 그전에는 그래 본 적이 없어. 내가 살아온 내내 그전에는 안 할 거야. 혹은 뭐 살면서 처음 만나봐 라는 표현이 현재 완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계시면 이런 거는 생활용어에서도 자주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뭐 더 얘기할 거는 없어요. 과거 완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ad pp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죠. 과거의 시점상 우리 말에 없어요. 과거에 그 이전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가 아니라 이건 있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표현이에요. 미래 완료는 어떻게 돼요? will have pp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will have 그다음 pp. 이거는 그냥 형태만 가지고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앞서서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년이면 영어 공부한 지 10년이 된다. 왜요? 내년이면 내년에는 10년 정도 공부한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냥 이렇게 묶어지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 왜 had가 나와서 도치가 되고 뭐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이걸 뺄게요. 요거는 도치 구조에 대해서 할 때 한꺼번에 좀 같이 할게요. 편의상 하나 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에 대한 언급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과거인지 그 다음 과거가 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없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자, 다시 그럼 표를 가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현재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하고 싶은 포인트 어디예요? 현재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과거는요. 과거에 그 이전에 뭐 했었던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미래 완료는요. 내가 앞으로는 과거에 이런 거를 했던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완료는 결국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하고 계시고요. 제일 혼돈하기 쉬운 현재 완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그거 기준에 비춰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진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발생을 합니다. 진행형이라는 표현법이 만들어져요.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이 얘기를 잠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단순 시제가 그죠? 포함하는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단순 시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가지고 단순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진리 혹은 뭐 사실 그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왕래 발착 혹은 뭐 조건절이나 시간 부사절 같은 데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쵸? 과거는 그거하고 조금 틀리게 뭐예요? 요거하고 그냥 한번 선을 그어지는 어떤 말 그대로 그죠? 현재는 아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돼 있어요. 미래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아무튼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하고 한번 선을 긋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렇게 돼요. 이거를 시간을 수직선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현재는 현재일 것 같고 과거는 과거일 것 같고 미래는 미래일 것 같은데 포함하는 범위가 단순하게 이렇게 한 점이 아니죠. 그죠? 이 현재가 그죠? 이 전체를 다 의미를 할 수도 있어요. 과거는 심지어 과거도 어떻게 한 딱 점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경계선을 한번 그어주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딱 시간을 어떤 시점, 정확한 어떤 타이밍에 어떤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는 못하죠. 자, 다시 한번. 단순 시제라고 우리는 말을 했지만 그거는 용어상 그런 거고, 그쵸? 포함하는 범위가 정확한 어떤 타이밍, 어떤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정확한 그 포인트에 뭐 하고 있다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고 해도 하고 있었다,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동사에 그냥 ing 붙인 거예요.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분사 때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딱 집중해갖고 딱 그렇게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요. ing가 현재적인 느낌, 현재 집중하고 있는 느낌, 현재 포커스가 거기에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걸로 의미는 다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를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갖고 의미는 분명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의미를 나타내는 말은 정확하게 ing, 동사에다 ing 붙여버리면 현재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냥 끝나요. 의미도 그걸로 다 던져져요. 그러나 완전한 문장은 아니에요. 요거를 예물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You eating? 이래버려요. You eating my sandwich? 이래버려요. 너 내 샌드위치 먹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럼 또 뭐예요? 또 뭐냐면 you wearing 이렇게 돼요. you wearing 지난번에 한번 썼던 표현인데 you wearing that for me 이렇게 해요.
너 그걸 나를 위해서 입은 거야? 뭐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입은 거야? 이게 회화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그죠? 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가끔 헷갈리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동사 아니라고 그랬죠. 더 이상 ing 붙이는 순간 의미는 하는 중이다가 되는데 또 어이없게 문법적으로는 그 동사가 아닌 게 돼버려서 요 자리에 혹은 의문문을 만들려면 요 자리겠죠. 이 자리에 어떻게 돼요? 비동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비동사 제가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 뜻도 없어요. 아무 뜻도 없는데 웃기는 게 뭐가 돼요? 문장에서 그 동사라는 문법적인 위치는 채워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뜻은 ing가 다 만들었는데,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뜻은 ing가 만들었는데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be 플러스 ing를 하나의 형태로 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법적인 형태를 만든 거예요. 요거는 말씀드렸어요. 분사 때 설명한 거랑 설명이 조금 겹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먼저 배운 다음에 분사를 나중에 배우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분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읽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의미는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전하게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비동사 갖다가 끌어서 넣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진행형 시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한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영어에서는 비동사를 생략하고 주어에다가 그냥 ing 이런 형태의 말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예문은 말씀드렸죠. You wearing, you studying, you play, you doing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단지 가끔 이런 문장이 나서 그래서 문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왜 비동사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부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것 때문에 그 외국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가지고 온 학생들이 이 BING 때 한번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이거 없어도 말 되거든. 걔네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왜 R 안 넣었다고 이게 왜 틀린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런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현상만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포멀한 완전한 어떤 형태의 문장, 그죠? 그런 어떤 정석적인 혹은 그 형태를 다 갖춘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넣어주는 게 맞아요, 여전히. 그리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예외적인 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석적인 룰이 있고 예외적인 어떤 표현이 있고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해.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문법에서 틀렸다고 하는 얘들 그런 게 왜 생길까? 그래도 왜 말이 통할까?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이해를 돕고 싶어서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부분을 요걸 다시 말씀드리는 게 진행형은요. 어떻게? ing만으로도 현재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하고 있다라는 뜻은 여기 담고 있고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be를 넣었다. 이게 설명 끝이에요. 이 비동사를 과거 was나 뭐 were나 이런 거 쓰면 과거 그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will 간단하게 할게요. will be ing가 되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느 시점,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표현 그냥 싹 다 끝났죠. 그래서 요거는 길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BING가 이제 진행형 시제인데 이 녀석을 현재에 맞춰주느냐 과거 혹은 미래에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읽을 때 그런 뉘앙스 혹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완료 진행형. 완료 진행형은 말 그대로예요. 진행형하고 완료를 더하면 돼요. 자,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완료는 have pp 쓰죠.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를 씁니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건 그대로 내려오고 요게 더해져서 bene이 되고 ing로 내려와요. 요런 문장들.
이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제가 예문을 한번 써서 해드릴게요. 어이구. 여기서 예문을 바로 써야겠네요. 아, 이거 보여줘 버렸네. 이것만 하면 설명 끝난다라는 걸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예요. He has, 다음에 worked, for 5 years.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는,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5년 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떤 회사가 됐고, 뭐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을 이렇게 써버리면, he has been, 그죠? working for, 요때는 현실적으로 5 hours라고 좀 할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그죠? 5년 동안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출퇴근을 반복하면서 맞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쉬는 시간, 뭐 1년에 한 번씩 가는 휴가,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이 기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5시간 동안 정말 뭐 쉬는 거 없이, 그죠? 정말 흔히 말하는, 그죠? 뭐 열심히 일하는 그거를 계속 해왔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요거는 그냥 그래 왔다라는 뜻이지만, 이건 정말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 돼요. 얘기가 조금 틀리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느낌, 그 의미에다가 진행형은요, 진행하고 있는 중이냐, 말 그대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그 기간 동안 이 행동 계속한 거예요. 그런 표현법을 만들고 싶죠. 그런 표현법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완료라는 시제 만들어내는 방법과 진행형을 나타내는 방법 두 개를 그냥 확 합쳐버려서 완료 진행형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길게 설명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요거를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걸 바라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것만 이해를 하면 거기에 빗대어서 그냥 이거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법을 하는 시간에는 진짜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그 말이 길어져서 그냥 요거 기준선만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안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어차피 설명이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실제 문장에서, 실제 독해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그죠? 이런 형태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의미다 라는 걸 바라보는 거는 제가 이 시간에 한꺼번에 할 생각이 좀 없어요. 독해 때 실전에서 한 번 더 그 설명을 진짜 구체적인 건 진짜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진짜 문장을 가지고 좀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뒤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 얼굴을 지울게요. 많이 괴로우셨죠? 제 얼굴 보느라. 보시다시피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를 단순히 놓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완료가 이제 어떤 표현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필요하고 표현법이 탄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말씀으로, 그죠? 이거 설명으로 좀 힘들겠지만 요거 두 개를 한번 섞어서 표현을 하고 싶은 말까지 최종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어에서는 12시제 정도의 그 이해가 좀 필요해요. 한국말은 현재, 과거, 미래면 되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안 바꿔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세분화하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였고, 다음 시간에는 시제,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안 했던 그 텐스에 관한 이야기와 가정법 시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쓰죠. 이건 한국말도 똑같아요. 영어로 쓸 필요도 없어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를 현재 시제를 쓰지, 과거에는 4였었다 혹은 뭐 앞으로는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한국말도.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확실한 게 현재인 거예요. 확실한 게 현재. 그쵸? 물론 지금 말 그대로 정말 국어적인 단어적인 뜻으로 현재를 갖다가 현재 시제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는 다 현재예요.
그래서 문법 시간에 왜 왕래 발착 동사, 그죠? 뭐 버스가 뭐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온다, 뭐 하루에 몇 번 운행한다, 이런 말들이요. 이거 왜 현재를 써요? 확실히 결정된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현재 시제 써요. 그러면 영어만 그러느냐? 이걸 자꾸 너무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런 어떤 고답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자, 버스는 하루에 우리 집 앞에 1번 버스, 1번 마을버스가 있고 9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근데 배차 간격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번 마을버스는 5분마다 운행하고 9번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9분이다. 현재 시제로 얘기하죠. 그거 왜 현재로 얘기하는데? 확실히 결정된 거 혹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국말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해요. 현재 시제죠.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언제 오시니? 7시쯤 와요. 7시에 와요. 혹은 7시에 올 거예요. 무슨 차이 있어요? 아무 차이 없죠. 그때 왜 현재 시제를 쓰나요? 확실히 결정된 내용이나 혹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다시. 현재는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확실히 결정된 이런 일반적인 사실이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왕래발작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전부 다 현재 시제 써요. 하나 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논리인 것 같은데 시간 조건의 부사절도 무슨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될 거면 현재를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오면 가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사람 오면 가자. 그냥 던져놓고 써볼게요. When he will come이 아니고 이때 comes를 써요. comes를 쓰고 let's go. 이렇게 해봅시다. 간단한 걸로. 만약 그 사람이 오면 우리는 간다. 갈 거야. 해봅시다. 자, 내용상 어서에 보면 12시제에다가 이걸 수동태를 놔서 2배로 24개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해요. 저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동태는 그냥 태가 그런 거고 그걸 시제에다가 섞어서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나름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 영어에 미래 시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논의는 일단 배우는 단계에서는 할 필요 없다라고 봐요. 다 배운 다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한국어에도 미래 시제 없고 뭐 중국어에도 미래 시제 없고 영어에도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미래 시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의 미래 시제는 없다라고 하면 느낌은 그 골치 아픈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부하는 양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영어의 미래 시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를 받아들여서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말 주고받고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텐스를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근데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설명법은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단지 완료는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거고 몇 가지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전제를 다시 깔겠습니다. 시제가 갖고 있는 텐스라는 부분은 편의상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고 미래 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걸 전제로 깔고 여기 있는 표 그대로 요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현재. 여러분들 현재라 그러면 언제 쓸 것 같아요? 이제 가능하면 비디오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그 현재는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이 아니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히 결정될 내용 혹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거면 그냥 현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카테고리로 다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실은 전부 다 녹화는 중간에 화면이 날아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자,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 화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확실히 숙지하시고 시청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다른 곳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 오늘은 시제를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제라는 부분하고 접속사에 대한 부분 혹은 앞전에 얘기했던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는요. 기본적인 만드는 원리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됐을 때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왜 만드는 원리가 뭔지만 이런 걸 길게 설명하고 이제서야 이런 거를 꺼내는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안내를 좀 두 개를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한국말에 없어요. 시제는 한국말에 없는 tense라는 걸 담고 있어요. 영어의 시제는. 그러나 요 얘기는 여기서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재, 과거, 미래 말고도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tense는 가정법 시제를 위한 설명에서 빼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에 보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will보다 왜 would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 한 번은. 그래서 단순하게 will의 과거로서 would가 아니에요. tense 때문에.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요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지금 요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는 지금 시제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현재, 과거, 미래만 생각을 하는데 그 문법 시간에 골치 아프게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완료 있죠. 말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더하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또 한 번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죠? 미래 진행형 요렇게 용어가 있을 거예요. 문법 용어가. 그리고 완료하고 진행을 사실 한 번 더 더해서 완료 진행형이라는 시제도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요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재, 과거, 미래에 단순히 그냥 부르는 거 완료 시제, 진행형 시제, 그걸 더한 시제 해서 12시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가끔 그 영문법 그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완료랑 과거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절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다라고. 특히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 그 무슨 실전적인 어떤 독해 요령 이러면서 현재 완료 나오면 과거처럼 해석해라 그럼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아주 좀 직설적으로 좀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공부를 엄청나게 못해. 그래서 그냥 야 너는 과거랑 현재 완료랑 구분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그냥 점수 좀 올려.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단 현재 완료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recently하고 once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recently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근에죠. 최근에는 자 정확하게 가져가세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은 아주 가까운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once는 이제 뜻이 조건으로 한번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갈 때도 있고 한때 그랬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있죠. 그래서 한때 그랬었다 요런 뜻으로 가려 그러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과거 시제 써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recent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라는 뜻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주 가까운 과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를 써주는 게 맞아요. 단 단어가 갖는 뜻 때문에 recently 썼는데도 현재 시제를 쓴다거나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완료를 쓸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정확하게 찝자면 과거라는 것까지
언급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미래는 미래는 뭐 더 볼 거 없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will이나 be going to 혹은 그 이하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법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supposed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일을 담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뭐 about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논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소개시키고 있대요. 그 사람은 현재 왔습니까? 올 겁니까? 분명히 올 거죠. 맞아요? 올 거죠. 근데 왜 will을 안 쓰나요? 여기서 온다라는 말은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확실히 오면, 오는 게 확실해지면, 온다라는 그 말이 참이 되면 가자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하는 거라서 좀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그가 왔을 때는 언제예요? 앞으로 올 거니까 가자가 아니고 배 확실히 오면 가자라는 뜻을 여기서 담고 있죠. 그래서 will을 안 쓰는 거예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확실히 결정된 내용일 때 하겠다라는 의미가 같이 섞여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확실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 이때 will 쓸까요 안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느낌이 다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면 이라는 조건을 다룰 수도 있고 그죠?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를 쓴다. 이건 문법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will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토익이나 항상 얘기하지만 토익이나 수능 문법에서는 will 쓰는 거는 틀렸다라고 자꾸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에서 이거는 조금 말을 덧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내용상 미래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제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 들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사항을 단편적으로 자꾸 답습을 하려고 하시니까 시간 조건의 비사절에서는 현재 시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거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읽을 때 다 틀려버리는데. 조금 잔소리 같았지만 요 정도로 현재 시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 과거. 언제 쓰나요? 과거 시제일 때 써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일 때도 과거 써요. 과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하고 한번 선을 긋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느낌이에요.